이게 뭐 소문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KGM과 비아디의 관계만 우리가 다시 복귀해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액티언하고 트레스 하이브리드가 내년 중에 출시 예정이고, 얘네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비아디와 협업해서 만든 파워트레인이 적용됩니다. 비아디 하이브리드 차들의 특징이 뭔가요? 주행거리가 2500km라고 주장하는 차들이기도 하죠. 물론 이건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이기도 하고 믿어도 되는 수치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치열하지만, 건너 듣기론 이런 기조의 문구가 액티언과 트레스 하이브리드 홍보에도 쓰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 통할지,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이어져서 대박이라 불릴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액티언과 트레스 하이브리드 스펙이라고 언급되는 숫자가 정말 통할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KGM 하이브리드 차들의 예상 스펙이라 할 수 있을까요? 비아디가 발표한 숫자들을 보면 정확한 스펙은 아니더라도 KGM이 액티언과 트레스 하이브리드로 어떤 걸 부각할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우선 전체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유력하죠. 올해 꾸준히 언급됐던 숫자가 2500km입니다. 배터리를 100% 충전하고 기름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최대 2100km, 2500km 이런 개념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이걸 장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L과 C06이란 차고요. 얘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스펙을 잠깐 보면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120km, 리터당 연비도 34.5km에 달하다 보니 가능한 숫자다. 비아디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캠리 하이브리드와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주행거리라고 소개하기도 했고요. 비아디가 강조하는 근거는 뭐냐? 엔진의 열 효율입니다. 비아디 주장에 따르면 혼다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 열 효율이 41%지만 비아디는 46%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터리 출력 밀도를 높여서 성능을 개선했다는 거죠. 동시에 자사의 배터리 안전성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일단 비아디한테는 통한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비아디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더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증가율도 전기차는 2.8%를 기록할 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75.6%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 무역 장벽의 특징은 뭐다?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내용 같은 게 주된 규제인데, 하이브리드 차는 애초에 전기차보다 저렴하니 관세에 따른 비용 정도만 가격 인하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늘어나고 이런 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KGM한테도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상당하니 KGM도 충분히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과연 이런 스펙을 강조한다고 해서 판매량이 확 오를 수 있을까요? 액티언과 트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됐을 때 시간 순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출시 전인데요. 이때는 일단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홍보팀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키워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라는 점, 주행 가는 거리 숫자, 열 효율로 인한 스펙 향상, 배터리 안전성, 물론 비아디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KGM 입장에선 충분히 강조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시 전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란 거죠. 두 번째는 출시 직전이나 직후인데, 만약 지금 사태가 유지된다면 초반의 관심이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건 액티언을 생각하면 됩니다. 액티언도 초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죠. 사전 예약 대수뿐만 아니라 본 계약 대수도 분명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발목을 잡은 게 있습니다. 우선 만듦새, 급하게 스티어링 휠 물류 버튼을 추가하는 등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나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 물리 버튼을 두고 야야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걸 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두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게 없었고 파워트레인 세팅을 비롯한 온갖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여론이 확 안 좋아졌습니다. 이 와중에 생산량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죠. 판매량이 말도 안 되게 안 나왔고 심차 휴가를 못 받고, 그 뒤로 이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면서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면 새로 출시될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거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판매량이 나온 뒤에는 다른 신차에 묻히면서 관심받게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면 현대기아 차는 물론이고 르노코리아도 견제 대상입니다. 왜냐면 다음 신차가 오로라2인데 얘가 소렌토급 쿠페형 SUV면서 하이브리드 차라면서요. KR10 출시가 체리차와 협업을 발표하면서 1년 정도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 협업마저 확실하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KR10도 출시가 불투명하다는 건데 내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고 한들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거죠. 하이브리드 차 쪽은 긴장을 더
해야 하는 이유가 전기차보다 파이가 훨씬 큽니다. 다만 그만큼 경쟁은 치열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기아차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KGM만이 밀고 나갈 수 있던 장점을 싹 다 흡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현대차랑 같은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잣대 전혀 아니고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적어도 상대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을 갖추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팰리세이드를 보면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기엔 아이오닉 9보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이 훨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사실상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모두 갖췄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파이가 작은 전기차가 아닌 인기가 상당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요. 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마저 차세대 파워트레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관 디자인 아이오닉 9보다 호불호가 덜한 건 물론이고 레인지로버 느낌이 상당하죠. 닮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호불호는 덜할 것 같다는 게 중요하고요. 현대기아차가 최근까지 유선형 디자인을 강조하다가 산타페부터 본격적으로 각진 디자인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팰리세이드까지 이렇게 된다면 KGM이 밀고 나갈 수 있었던 레트로 디자인 지프형 SUV를 KGM만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팰리세이드는 물리 버튼과 다이얼을 대놓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장 편한 조합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물리 버튼으로 유지하고 온도 조절은 다이얼식으로 할 수 있게 뒀습니다. 이거만큼 편한 조합을 못 본 것 같은데 현대차는 아예 물리 버튼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해버렸죠. 터치는 불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한 결정이고요. 비상등 버튼을 제외한 모든 물리 버튼을 없애버린 KGM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결정일 뿐 아니라 이것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하고도 전혀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차는 뒤늦게 결정한 거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미 물리 버튼을 모두 없애면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KGM도 충분히 개발 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 버튼을 없애는 게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나요? 아우디가 공조 장치 버튼을 별도의 디스플레이로 뺐을 때부터 대략 4년 전쯤부터 종종 나오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폭스바겐도 터치 버튼을 늘리다가 다시 물리 버튼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물리 버튼만 있으면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GM 직원이라면 자사의 디스플레이 상태나 UI UX 수준만 봐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진작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이거 대충 누가 결정했다는 썰은 돌긴 하지만 이 결정을 유도하고 확정 짓도록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볼 정도의 사안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파이가 큰 만큼 경쟁과 속도가 치열한데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당장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지금 수준으로 차가 나온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까? 그리고 이게 구매로 이어질까? 이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레스 픽업 트럭의 이름을 중간 권력자들은 강력하게 무쏘 EV5라는 이름으로 밀고 있고 이게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중간 권력자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는 게 힘들지 않을까. 비관적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그만큼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빠르게 바꿔서 다시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안 된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